인공지능을 직접 다루기 위해서는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이 필수예요. 그리고 이때 가장 핵심적인 과목이 바로 수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스스로 답을 찾는 수학 공부법의 저자, 수학을 가르치는 정진우입니다. 아이들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선생님, 수학은 도대체 누가 왜 만든 거예요?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진짜 수학을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해서가 아니에요. 아마도 추측해보면 선생님, 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 힘들어요. 격려해주세요. 아니면 내가 지금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쉽지 않아서 힘드네요.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수학을 누가 왜 만들었는지 검색해보면 재치 있는 질문과 답변들이 보입니다. 질문이 중학교 2학년인데요. 수학 누가 만들었어요? 삼각형의 합동이면 또 누가 찾았대요? 이해가 안 가서 화가 나요. 원망할 사람을 몰라서 삭히는 중이네요. 그러면 답변에는 이런 이야기가 달려있네요. 귀여워. 원망해도 소용없음.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삼각형의 합동 부분 공부를 하다가 이해가 안 가서 화가 났다는 내용이에요. 답변들을 보면 칭얼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을 그보다 높은 학년 또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달래주는 식이에요. 또 다른 질문으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질문이 수학 공부는 누가, 어떻게, 왜 만들었나요? 하니까 배댓이 그리스의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학생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재치 있는 답변이죠. 수학을 공부하기 힘들어하는 학생들의 마음이 깊게 공감됩니다. 보통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고지고대로 수학의 기원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주로 위로를 건네고 파이팅을 외칩니다. 하지만 오늘은 가볍게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워낙 물어보는 사람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문명이 생기기 이전에 인간은 유목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가축을 키우기 시작했고 재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소유 재산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가축의 수에 대응되는 숫자의 개념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수를 세기 시작했죠. 우리가 십진법을 널리 사용하는 이유는 놀랍게도 손가락이 10개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재산이 변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더하기와 빼기의 개념이 발달하게 됐어요. 문명이 생기면서 이것을 기호로 표현해서 나타내기 시작했죠. 이것이 덧셈과 뺄셈의 시작이었을 겁니다. 수학의 발전은 기원전 고대 그리스와 17세기, 18세기 두 번에 걸쳐 급격하게 발달했습니다. 우선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생각하고 말장난하는 것을 좋아해서 수학을 상당히 발전시켰어요. 이 시기에는 증명의 기초가 되는 명제가 탄생했고 유클리드는 기하학을 체계적인 형식으로 집대성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역시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난 후에는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수를 본격적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계산하기 편리한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사하다가 생긴 손해를 수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음수를 생각해냈고 본전을 표현하기 위해서 0을 발견했습니다. 0을 발견하고 아라비아 숫자로 계산하기 시작하면서 수학은 급격하게 발달합니다. 이것을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사칙연산으로 불리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등의 기호가 널리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17세기의 데카르트는 XYZ 직교좌표계로 대표되는 해석기하학을 발견했고 가우스, 오일러와 같은 유명한 수학자들이 이때 활동했어요. 아,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수학으로 고생을 안 할 텐데 이런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또한 삼각함수, 지수, 로그 등이 발견되면서 한 시대에 엄청난 역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 유명한 미적분도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이때 발명했어요. 이때 라이프니츠는 미적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면서 오늘날 수학책에 등장하는 dx, dy와 인테그랄과 같은 기호도 고안해냈습니다. 우리는 15세기까지의 수학을 중학교 3학년까지 배우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그 이후의 수학을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학을 누가 왜 만든 거냐는 질문에 충분한 답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기원전 그리스 시대부터 지난 2000년 동안 수학자들이 연구한 지식을 우리는 초중고 12년 동안 아주 손쉽게,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손쉽다는 표현이 수험생들의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무려 2000년의 기간 동안 수많은 수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연구했던 결과를
잘 정리된 책과 강의를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손쉬운 일임이 틀림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AI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신문, 방송, 포털 사이트에 넘쳐납니다. 미국 포레스터 연구소는 2025년에는 자동차와 로봇으로 인해 미국에서는 16%, 즉 227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어요. 또한 AI 슈퍼파워스라는 책을 쓴 인공지능 전문가 카이프 리 박사는 앞으로 15년 이내에 현재 직업의 40%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점차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해 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인공지능의 일자리를 빼앗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인공지능을 직접 다루고 부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을 직접 다루기 위해서는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이 필수예요. 그리고 이때 가장 핵심적인 과목이 바로 수학입니다. 특히 미적분이나 통계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알고리즘에 직접 활용되는 수학 분야예요. 인공지능 학습에 쓰이는 데이터는 수학의 벡터로 표현됩니다. 벡터는 여러 개의 숫자를 하나로 묶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인공지능 계산 결과도 벡터로 출력하거든요. 여기서 수학의 행렬은 벡터의 공간 변환과 학습 계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인공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수학적 도구가 바로 행렬입니다. 이래도 우리가 수학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수학은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미적분학을 창시한 영국의 아이작 뉴턴은 자연이란 책은 수학의 언어로 쓰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은 수학의 언어로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학을 공부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수학을 가르치면서 만났던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문제점은 단순히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었어요. 성실하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공부법 자체에 문제가 있었어요. 공부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불분명했어요. 언제 어떤 수학 교재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반면에 최상위권 학생들은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이 변경되더라도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공부한 만큼 성적으로 돌려받아 큰 성취감을 얻었고요. 근본적인 공부법을 체화하면 폭발적인 성적 향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수학이 왜 만들어졌는지, 수학을 왜 공부해야 하는지 답을 찾으셨길 바랍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